피부과 원장님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궁금한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필수 화장품 3가지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는 이 화장품 광고도 너무 많고 화장품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피부과 의사들일수록 이 화장품을 다양하게 쓰기보다는 이 꼭 필요한 제품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화장품을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꼭 써야 되는 필수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단연컨대 보습제를 1등으로 뽑고 싶습니다. 이 보습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는 데는 이 수분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보습제 사용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 보습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션이나 크림을 의미합니다. 주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기본적인 유분기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림성이 좋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로션 타입의 제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소실을 막아줄 수 있는 유분이 충분한 이 크림 제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로션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습제만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어떤 내가 피부 고민이 있다, 특정 피부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정 유효 성분이 포함된 일부 제품을 추가해봐도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피부가 칙칙하고 색소가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이 미백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 앰플이나 크림을 추가해볼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얼굴에 잔주름이나 전반적인 노화 상태가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이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레티놀 제품 같은 거를 추가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는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인데요. 이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톡스 성분과는 조금 다른 성분이지만 마치 유사한 기전으로 근육의 이완을 유도해서 잔주름을 개선해주는 그런 화장품을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A이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은 특히 눈가나 눈꺼풀과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는 이 화장품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바르는 보톡스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일반적인 아이크림보다도 이런 바르는 보톡스를 필요한 부위에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화장품을 많이 다양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꼭 나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또 쏠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그에 맞는 한두 가지 제품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싼 화장품을 좀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있죠. 이제 화장품만 바꾸면 피부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같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의 효과나 부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3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보다 화장품의 양을 충분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몇 시간 지나서 바로 건조하다, 당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화장품 사용량을 보면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화장품 사용의 적정량이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용량이 있는데요. 보통 성인 검지손가락 끝에서 첫마디까지 연고를 짰을 때의 분량을 1 핑거팁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얼굴 그리고 목까지 포함해서 보통 2.5 핑거팁 유닛 정도의 보습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이 정도 양은 발라야 실제로 화장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만약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당긴다고 느끼면 꼭 아침 저녁 2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추가해서 보습제를 발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 이 화장품 바르는 거 보면 굉장히 대충 바르거든요. 그냥 손바닥에 쭉 화장품을 짜가지고 대충 이렇게 손바닥으로 막 비벼가지고 얼굴에 세수하듯이 막 박박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손바닥에 막 문지르면은 얼굴에 화장품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손바닥이 흡수가 되게 되고요. 또 피부를 박박 문대는 과정에서 이 피부 마찰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 염증이나 피부 노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기미가 있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습관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화장품을 바를 때는 정말 우리가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장품을 이 손끝에 살짝 짜서 얼굴에 콕콕콕콕 묻힌 다음에 이 약지를 이용해서 살살살살살 발라주면은 피부 자극 전혀 없이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얼굴에 침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화장품을 바를 때 이 세안 직후에 발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세안하고 나서 이제 물기를 닦으면 이 피부에 뽀송뽀송한 이 수분감이 느껴지곤 하는데 이 수분감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면 이미 피부가 한참 건조해진 다음이라 이 화장품의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르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쉽게 설명해서 이 묽은 제형부터 진한 제형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너, 앰플, 로션, 크림 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 수분이 많은 제품으로 먼저 수분 공급을 하고 이 유분이 많은 제품으로 그 위를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차단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토너부터 크림까지 모든 라인업을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션 혹은 크림을 베이스로 하되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한두 가지 라인업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화장품은 무조건 뭐 비싸고 좋은 것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사용량, 또 사용 순서, 또 사용 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좋아지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까지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보습제를 바를 때 이런 화장품을 바를 때 얼굴만 바르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목까지 바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우리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 사실 목을 생략하고 얼굴만 바르게 되면 이 나이가 들면서 목만 심하게 노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얼굴은 막 주름이 없고 팽팽해 보여도 목에 잔주름이 많으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얼굴부터 목까지 화장품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러닝 열풍이 되게 불고 있어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크림을 무작정 이렇게 두둑하게 바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많이 바르다고 좋은 건지 선크림의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 러닝 열풍도 있고요. 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선크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더 선크림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먼저 이 선크림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크림에 보면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혀 있거든요. SPF 몇, PA 몇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 차단 지수에 적혀 있는 차단 효과만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굴 전체 기준으로 500원짜리 동전 양을 발라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양을 얼굴에 바르기가 쉽지는 않겠죠. 발랐을 때 백탁 현상도 심할 것이고 얼굴에 떡이 지는 현상도 심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양을 발라야 된다는 사실, 가급적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번에 바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적정량을 얼굴에 한 번 바르고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킨 다음에 한 번 더 그 위에 덧바르는 식으로 레이어링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장량만큼 바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2-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선크림의 성분은 SPF와 PA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 또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SPF나 PA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크림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의 함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이 수치들이 높은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상생활, 이 데일리용으로는 SPF 30, PA 3+ 이상 정도의 제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많이들 이 선크림을 사용하면서 백탁 현상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데요. 이 백탁 현상이 사실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선크림 성분 중에서 이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이 피부 겉을 코팅해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식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백탁 현상이 주로 심한 편이지만 또 민감한 피부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막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박탁선상이 적고 발림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반대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 하나가 좋다라고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본인의 피부 상태와 또 선호도에 따라서 적절한 제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계절에 따라서 선크림 사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햇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겨울에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A는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피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꼭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자외선 A는 심지어 창문을 투과하여 실내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이 겨울철에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이 피부가 건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